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드디어 이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물을 빼고 세종시는 물을 막고 세종보 금강수계의 세종보가 코미디처럼 되고 있다. 지금 여기 역시 저는 이런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에 정규제 TV에서 또 페넷마이크에서 이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서 언론들이 따라옵니다. 그 결과도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보가 쭉 있습니다. 보다 허물었다가 지금 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 자갈을 쌓아가지고 임시보를 만들어서 다시 물을 막고 있습니다. 이 코미디 짓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걸 썼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박석순 교수님하고 제가 박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많이 다루었던 문제잖아요. 이 녹조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녹조 라떼라는 말이 웃기는 말이다 하고 쭉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본질이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정말 이건 눈앞에서 뺨을 때려주고 싶고 주먹이 정말 혼을 내주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만은 지금도 젊은 애들은 뭣도 모르는 애들은 대학 교수 알지도 못하는 대학 교수들이 또는 전교조 교사들이 그냥 4대강 하면 무슨 사기 사건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떠드는 바람에 어린애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짓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아침에 원전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박 교수님 모시고 이 보 얘기, 녹조 얘기, 그동안의 환경단체와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이 사기쳐 왔다는 것이 이제 백일하게 드러났다는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화가 나시죠. 참 짜증스럽죠. 정말 짜증스러운 애들. 얘기를 좀 세종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보가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로 이제 다 나와 있다고요. 이제 근데 마침 이제 과학적 증거 말고 실제로 나타난 게 바로 이 세종보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눈에 보이고 데이터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나타나 가지고 그 얘기를 좀 했으면 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사기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닌데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동안을 국민들도 속고 대통령 정부까지 지금 속아는 거예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모르는데 환경단체라는 그런 미명하에 또 그 환경단체에 연구하기 싫은 교수들이 따라다닌다고요. 그 교수들하고 환경단체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속고 또 대통령도 속고 정부도 속고 다 속아 있는 그 얘기인데 그걸 이제 오늘 제대로 모르는 환경단체 또 그렇죠. 공부하기 싫은 교수들 따라다니면서 나팔수 노릇을 하고 강의 어떤 논문도 한 편 제대로 못 써본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이게 자료가 이 과학적인 증거 자료는 많지만은 이 실증 자료가 나온 거죠. 이게 보니까 지난 15일 날 8월 15일 날 이런 기사가 연합뉴스에서는 이 기자분은 이게 뭔지 모르고 이런 데이터가 참 신기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종보 수문을 개방했는데 녹조 원인 남조류는 오히려 급증했다. 그렇죠? 급증했는데 급증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과거에 지난 2년 동안은 보를 지난 한 5년 정도 되지요. 보가 막혀 있었고 올해와가 드디어 확 개방했는 거죠. 올해 보면 이런 거죠. 물 뺀 겁이에요. 물 뺐죠. 그리고 작년 11월 13일 날은 부분 개방을 했고 올 2월 2일은 완전 개방했어요. 그러면 이제 녹조가 안 생겨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3배 정도가 급증한 거죠. 급증하고는 저기에서도 말은 바로 했죠. 보니까 왜 줄었느냐? 수량이 줄으니까. 수량이 줄고
대전이라든지 이런 하우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은 희석이 안 되니까요. 예.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녹조가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는 보가 막혔을 때는 이렇게 세종시가 멋있게 이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래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완전히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래 되니까 뭐가 되느냐? 온도가 급증하고 똑같은 장소군요. 똑같은 장소예요. 네. 완전 변화된 거죠. 그런데 참 저 건물들은 다 어떻게 되나? 똥값 되잖아. 그 아파트 값 내렸다고 지금 아줌마들이 난리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런 강에 뭐 좀 있으면 이제 똥 냄새도 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난 6월 달에는 이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이 환경부에서 뭐 올라오는 보고 자료 갖고 발표를 해가지고 예. 조류 농도가 줄었다고 나왔어요. 네. 저기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조류 농도가 줄은 거하고 녹조가 주는 거하고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걸 다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6월 달에는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국무조정실장이 발표를 했어요. 네. 했는데 언론은 저렇게 받았는데 이제 그저께 15일 날 나온 이게입니다. 나온 그 연합뉴스 보도 자료는 2016년도는 8월 달에 그 저게 남조류는 원래 뭔가 하면 세포수를 셉니다. 세포수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헤아려 가지고 그러니까 단위 뭐 예를 들어 부피당. cc 부피당. 예. 그래 가지고 보면은 1935마리가 나왔는데 또 예. 2007년도도 저때 막혀 있었죠. 네. 그때도 3,000마리 정도 나왔는 거죠. 나왔는데 이번에 볼을 흘러보니까 뭐가 되느냐. 8월 달에 11,140마리가 나왔다. 그건 4배가 늘었군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뭐 거의 3배 이상 급증한 거죠. 한 예. 거의 4배 가까이 나온 거죠. 예. 이렇게 급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이거 발표할 때 예. 조류 농도하고 이 녹조를 잘 구분 못 해가지고 예. 그냥 주는 자료대로 그대로 보도를 한 거죠. 보십시오. 그때도 보면 이게 보면은 정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정부에서 나온 자료 조류 농도로 돼 있죠. 조류 농도로 돼 있는데 언론에서는 녹조라고 받았다고 해요. 이게 잘못 받은 겁니다. 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조류 농도하고 녹조는 다른 것이다. 네. 조류 농도는 뭔가 하면 바로 요 클로로필이라고 요게 조류 농도예요. 예. 조류 농도는 이제 개선되었다 나오는데 그것도 6월 달까지입니다. 2월부터 6월 달까지가 개선되었다. 그런데 요게 뭔가 하면 남조류 개체수 이게 뭔가 하면 녹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저 발표를 했는데 저 발표가 마치 볼을 흐니까 녹조가 줄었다는 걸로 언론도 그렇게 받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러냐 이제 제가 그걸 발표 잘못입니까? 보도 잘못입니까? 그게 발표도 이해를 잘 못하고 주는 대로 했고 예. 보도도 그래 받았고. 네. 그 이제 제가 이 말씀 이제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요전에 이제 이야기할 거는 뭔가 하면은 조류 농도 안에 녹조가 포함이 돼요. 네. 조류 농도가 녹조 안에 포함되는데 녹조가 다 조류하고는 같지는 않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다시 이제 설명하겠는데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했죠. 녹조 현상이라는 건 뭐냐? 수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 우점종이 변하는 거다. 그게 고온수기 때 바로 요게 녹조입니다. 예. 남조류가 증가하는 게 녹조예요. 네. 녹조인데 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때 발표할 때 뭔가 하면은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저기에 규조류가 자란 거예요. 저거는 자랍니다. 자라고 아무 색깔도 보이지 않고 저걸 먹고 뭔가 하면은 물고기도 살고 거기 물벌레도 살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말하자면 생물의 먹이죠. 먹이죠. 네. 먹인데 저게 또 우리 거기네 저 들판에 풀 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또 남조류 저것도 뭔가 하면은 녹조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뭔가 하면 단지 저것이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고 냄새가 나고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될 수 있으면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때 발표할 때 뭔가 하면은 저때 조류 농도는 뭐냐? 규조류가 추가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뭔가 하면은 남조류, 녹조인 것처럼 보도가 된 거지요. 그 들리고. 그런데 보면은 그리고 또 이때 줄어든 것도 문제가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발생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예. 아래로 흘러간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규조류는 말이에요. 네. 온도가 낮을 때 자라기 때문에
네. 자라는 것이 서서히 자라는 거죠. 네. 남조류는 뭔가 하면 온도가 높을 때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전염병이 퍼지듯이 팍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난 6월 달은 저랬는데 예. 이번에 뭔가 8월 달에는 뭐냐? 갑자기 팍 3배가 늘었는 거죠. 네.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이 아니고 이제 저 국무조정실에서는 아마 이 자료를 보고 다시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 6월 달까지는 저온수기라 가지고 이것이 하루로 빼니까 줄어들었는데 네. 고온수기에 이 남조류는 말이에요. 네. 갑자기 팍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볼을 더군다나 개방하니까 물이 작고 그죠? 그렇죠. 예. 볼을 개방하니까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네. 남조류는 3배 이상 급증했다. 네. 그것도 우리 뭔가 하면 지금 관측된 거예요. 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다 관측한 자료죠. 지금. 예. 그걸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녹조 발생 원리를 우리가 잠시 보면은 이게 쉽게 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류 성장 이론이라 해가지고 네. 이거 이 이론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뭔가 하면은 이게 조류 성장이라는 게 미생물이 갑자기 자라는 것 같은 거죠. 미생물 배양하고 같은 거죠. 그 원래 여기에 락 페이지에서는 멀쩡하게 저렇게 물이 흐르고 있다가 락 페이스에서는 예, 그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갑자기 팍 자라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자라는 거죠. 이 자랄 때 요 자라는 요것이 하나의 성장 계수라 해가지고 저 성장 계수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만약에 저 성장 계수가 제로면 안 자라는 거죠, 지금. 예. 저런 식이 되는데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뭔가 하면 우리가 식으로 다 합니다. 저 A가 뭔가 하면은 조류죠. 그 이게 예. 이제 LG의 그 A고 G가 이제 그 성장 계수고 D는 이제 나중에 적당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죽어버리는 사멸 계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렇게 그로스테스군요. 그렇죠. 그로스테스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저게 뭔가 하면은 녹조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온도가 주어지면 갑자기 팍 자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영어로는 저걸 영어가 알갈 블룸이라 씁니다. 블룸이 뭔가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꽃이 활짝 만개하듯이 갑자기 저래 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조건이 이제 말하자면 인이 물 속에 이제 많이 흘러 들어오고 따뜻해지고 그렇죠. 수온이 올라가고 이제 예. 이런 조건이 빛이 내리쬐고. 빛이 내리쬐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는 늘 있죠. 예. 늘 항상 그 강은 같은 강이라면은 같은 농도의 인이 있는 거죠. 네.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태양광이 폭염이 오면은 네. 팍 자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저걸 뭐라 하냐면 알갈 블룸 꽃이 핀다. 예. 그리고 처음에 우리나라라든지 동양권에서 이걸 번역을 할 때 네. 조화 현상, 즉 꽃이 핀다는 화들 많아요. 아. 조류에 꽃이 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저걸 수화 현상이라 그래요. 물에서 꽃이 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저기 번역될 때는 저걸 물꽃 현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네. 그 물 숫자에다가 물꽃 현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이미지가 안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적조 현상이 바다에 생기잖아요. 예. 그걸 이제 붉은색이니까 이걸 다시 우리말로 이제 녹조라 해가지고 지금은 원래 녹조가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었는데 네. 그 일반적인 녹조가 된 적조 예, 뭐 뭐 이래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래 돼 가지고 이제 그래서 갑자기 편다는데 우리가 저게 성장 계수를 보면은 이것이 보가 절대로 또 4대강 사업이 절대로 녹조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성장 계수가 바로 녹조 발생 핵심 요소인데 네. 그 식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뭐가 있느냐? 온도가 들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뭔가 하면 일사량이에요. 네. 태양 그 물에 내리쬐는 일사량인데 저기 F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루의 길이, 낮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게 다 포함된 거고 여기 바로 영양 물질이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하면 저거에 의해가 되는데 녹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뭐냐? 요게 K 요게 뭔가 하면은 물 속에 물이 탁하면은 덜 자라잖아요. 네. 물이 탁하고 그다음에 H가 뭔가 하면 수심이 깊으면은 전체 빛이 많이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량은 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성장 계수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온도에 비례하고 네. 일조량에 비례하고 영양 물질에 비례하지만은 네. 탁도
물이 탁 하면 빛이 잘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광소멸 개소라고 그러는데 탁도에 반비례하고 예. 수심이 깊으면은 절 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체 평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보십시오. 4대강 사업은 뭐냐? 수심이 증가했어요. 네. 반비례해야죠. 네. 오히려 여기 녹조 발생을 억제한 거죠. 네. 그리고 저수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름에 온도가 덜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저것도 수질 개선 밑에 뭐 준설도 하고 네. 하우스 처리장 강변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 줄이고 해가지고 저기 4대강 사업으로 인이 많이 줄었어요. 저 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네. 저거는 무슨 뭐 낙동강, 금강, 영산강, 뭐 한강 할 것 없이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 농가에서 주로 나오죠. 축산 농가도 농가지만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비료를 뿌리잖아요. 네. 비료를 뿌리면은 비가 오면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비료 살포량의 평균보다 한 10배를 많이 살포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걸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비료 값을 너무 싸게 주고 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경사지 농업에다가 비가 여름에 쉽게 오잖아요. 네. 그 비료를 뿌리면은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또 다시 뿌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농법에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4대강 사업은 오히려 여름철 그렇군요. 녹조를 줄이는 거죠. 온도도 떨어뜨렸고. 그런데 저걸 볼을 흘어버리니까 수심이 내려갔죠. 예. 그러다 온도가 올라갔죠. 줄어들고. 지금 새 정부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네. 새 정부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한 가지 뭔가 하면 4대강 사업으로 볼을 설치가 유속이 감소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녹조가 생기고 안 생기고 문제가 아니고 위치만 바뀌어지는 거죠. 네. 아래 가서 생길 걸 위에 생기고 말이에요. 네. 고문을 열어버리니까 밑에가 생기고 뭐 이런 거죠. 위치만 차이를 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기다는 건 완전 날조된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계속 거짓말을 또 하니까 이번에 새 정부에서 나타난 거죠. 이게. 네. 물을 흘어버리니까 팍 올라가 버린 거죠. 아니 근데 새 정부처럼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볼을 뜯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을 뜯어버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제는 실개천처럼 이렇게 이 물이 있는 동 마는 동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뭐 유속이랄 것 자체도 없는 거지 뭐 쫄쫄쫄 흐르고 앉아 있으니 저거는 글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처음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이걸 하고 나면은 다 좋아하고 또 실제로 뭐 서울은 좋아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그런데 그것보다는 먼저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언론도 알려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세계 선진국, 선진 대도시는 어떻게 강을 관리하느냐. 예. 모든 대도시 파리라든지 무슨 그 런던이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뭐 다들 저렇게 볼을 막아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경관, 친수 공간도 활용하고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선진국이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안 알리고 하니까 오히려 절여놓고 난 뒤에 물을 채웠는 것보다 뜯어놓고 그냥 모래 있고 이게 훨씬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그게 좋다 그러고 일부 국민들은 물을 채웠는 게 좋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물을 채워야지 지하 수위도 올라가고 그럼요. 또 물이 예. 있어야지 물고기도 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새 정부도 보니까 물을 빼니까 새가 날아오더라. 독수리가 날아오고 하더라. 먹으려고. 그런데 그거 하고 말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만약에 새 정부에 안 오면은 그 주변에 작은 지천들이 많아요. 예. 그게 지금 저 아니 강바닥 그거는 물을 처음에 뺐을 때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오겠지만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안 오지. 이제 그때는 풀자라고 하면은 이제 예, 다른 안 오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하여튼 보십시오. 오늘 저 다른 것도 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게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이 녹조를 줄였다는 게 저게 맞는 거죠. 과학적으로. 저기 네. 시계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 제가 늘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수식으로 다 바꾸고 예. 그걸 시뮬레이션하고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단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맞죠. 4대강 사업으로 녹조 발생 위치가 변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녹조가 생겼다는 점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식으로도 나오고 다 나오고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 게 바로 이번에 새 정부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근데 참 웃기는 거는 뭔가 하면 녹조 이 선동 시작된 것도
정말 이게 웃기는 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녹조가 시작된 거는 뭔가 2012년도에 예. 한강에서 북한강에서 말입니다. 예. 녹조가 시작됐어요. 지금 2012년도 8월 7일이에요. 8월 7일이에요. 예. 그런데 저게 뭔가 하면 북한강 양평균 양서면에 저게 생겼고 네. 그리고 북한강 녹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의암호에서 황토를 살포하고 이랬다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저걸 이제 환경단체 이걸 반대해온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보니까 이제 북한강이 매문여 생기고 네. 낙동강에 또 비슷한 게 생기거든요. 그러이 당장 뭔가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4대강에 이 북한강 녹조가 졸지에 4대강 녹조로 변신되는 거지. 황당하게. 네. 네. 왜냐하면 보십시오. 북한강에는 댐 안 만들었어요. 보도 안 만들었어요. 네. 별 건드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녹조는 북한강에 생겼는데 보는 남쪽에 만들었어요. 네. 남한강에 보 3개 만들고 북한강에 녹조 발생했는데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당장 뭔가 하면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라고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하.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때문에 처음에 이제 뭐 저도 그러고 우리 저 미국의 박재강 교수님도 이게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무관하다고 하고 저때 준 내용들이 저런 거죠. 녹조 네. 현상은 물의 속도가 무관하다. 네. 물이 빠르고 느리면 관계없이 이게 조건이 네. 맞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지금 몇 년 동안을 선동을 해가지고 네. 이 선동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보개방으로 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게 지금 최정부 아닙니까? 사막이래요, 사막이. 무식의 비용이에요. 무식의 비용입니다.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순실 국정농단은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별로 안 봤다는 거지. 별로가 아니라 본 게 뭐 있어요? 없지. 근데 말 한 마리 뭐 지금 우리나라에 민간 기업이 말 한 마리 사준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환경단체, 저는 또 뭐 주로 환경 모르는 단체라 부르는데 이 환경 모르는 단체의 이 국정농단 수준이죠, 이게. 지금 보십시오. 원자력. 원전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그 이게 물과 에너지가 이게 현대인 특히 국부의 가장 원동력인데. 예. 옛날에는 말입니다. 땅과 노동력이 이게 그 부의 원천이었잖아요. 예. 옛날 산업사회 이전에는. 그 산업사회에서는 물과 에너지가 부의 원천인데 이걸 다 지금 이번에 이게 환경단체에서 예. 다 작사를 해놓으니까 원전 그러고 지금 있죠. 예. 거기다가 지금 물 이러고 있죠. 그 예. 이게 일종의 뭔가 하면은 이게 환경단체의 국정농단이 해도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 빨리 아마 우리 정부의 지금 뭐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 환경단체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지금 농민들이 말입니다. 환경부 장관 처음 찾아가가지고 보에 물 쳐달라고 지금. 아니 환경부 장관은 지금도 보물 빼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나는 저 뭐 물 관리 일어나가 먼저 알았지만은 물 관리 일어나 딴 게 아니고 원래 이 국가천 낙동강 뭐 4대강은 뭔가면 국토부 장관이 세관이었는데 국토부 소관에 이게 물 빼는 걸 이걸 국토부에서는 이 전체 국가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니까 잘안 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환경부 장관을 주니까 환경부 장관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환경부 장차관이 다 환경단체 출신들이니까. 그 환경단체 출신이고 뭐보다도 제대로 물에 대해서 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고 일부 저런 사람들이 저러고 있고 또 언론들이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저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조선일보 여기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이 거기 저 칼럼으로 나왔더라고요. 나오고 또 지금 폭염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4대강 사업이 정말 필요했구나를 이제 알고 농민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하니까 이걸 다시 또 어떻게 여론을 바꿔보려고 어제는 보니까 무슨 뭐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내려가가지고 또다시 공갈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뭐. 아, 그래요? 이게 뭐 낙동강이 무슨 뭐 6급수가 됐니? 6급수가 되면은 물고기가 못 살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낙동강에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물고기 잘 살고 있던데. 물고기 잘 살고 있고, 거기다가 한번 보십시오. 이 폭염에
낙동강 말단에 예? 그 정도 녹조가 안 생길 수 없는 거죠. 예. 생기는 당연히 생기는 거죠. 지금 환경 단체의 생각은 뭔가면은 4대강 말단이 강원도 산골에 흐르는 그런 맑은 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흘려서도 뭐 합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강이라는 게 뭔가면은 위에 맑은 물을 흐르다가 사람이 서고 버리고 또 농사 짓고 버리고. 아니 그 환경 단체, 환경 모르는 단체. 예. 주장대로 하려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지 말아요. 건물도 짓지 말고 도시가 강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무슨 뭐 낙동강 큰강 말단에 장화 신고 건너야 되고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 선진국에 어떻게 강 관리하는지를 견학을 좀 하든지 아니면 책을 좀 읽든지. 예. 아니면 축산 농가하고 그 농가에서 비료 쓰는 거를 막는 운동을 하든지 차라리. 근데 지금 이 정도 폭염에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먹는 물에 좀 문제가 될 뿐이고, 그리고 먹는 물 대책은 벌써 90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제가 90년대부터 낙동강의 논문을 많이 썼어요. 예. 세계적인 논문, 제가 자랑하는 논문 한 10편 중에 몇 개가 낙동강 논문이에요. 네. 낙동강 잘 알고 있죠. 90년대 저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뭐 6급수 물고기가 못 살고, 그리고 국민들을 속는 거지요. 예. 그 언론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언론이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가 제대로 서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뭐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을 언론이 무식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결국은 그 사기가 결국은 나라의 지금 완전히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몇 가지 더 봅시다 보면은 한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면 한강 본류가 말입니다. 옛날에 저랬잖아요. 예. 한강 본류에 원래 보를 저래 시야가 지금 저래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신곡 수중곡 88년도, 잠실포 수중곡 86년도, 팔당댐 이래가지고 지금 저래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30년 동안에 한강 본류는 그러면 왜 이 녹조 타령을 안 했냐 이거지. 예. 녹조 타령을 왜 안 했느냐 이거지. 온도가 그때 이 정도로 폭염이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간다 그러죠. 폭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네. 한강이 실제로 여기 인농도라든지 영양염류 농도 체크하면은 낙동강보다 훨씬 심해요, 저기가. 아,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 지금 다 관측되어 있습니다. 네. 나 한강에 지금 우리가 제일 한강 교 지나면서 물 떠가지고 네. 그물하고 지금 낙동강 말단에 지금 저기에 뭐 구포다리. 예. 예? 떠가지고 하면은 여기가 훨씬 수질이 나쁩니다. 어. 나쁘게 돼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탄천 하수 처리장, 중난천 하수 처리장 곳곳에서 내려오는데.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녹조가 왜 안 생겼는데 보도 있는데 저렇게. 네. 그리고 한강에 흐르는 물이 말입니다. 네. 지금 낙동강, 금강, 영산강 흐르는 보에 흐르는 물보다도 훨씬 천천히 흘러요. 네. 한 30년 동안 저게 저 환경 단체 말대로 하면은 고여 있는 물이죠. 네. 그 녹조가 안 생겼잖아요. 이거 확실한 거죠. 저거 보십시오. 그 우리 충분히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 선동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그 인천공항 때 이거 하고 지금 뭔가 하면은 도롱뇽이 지금 뭐 더 많이 더 산다는데. 많은 살 뿐만 아니고 저 국정농단 때문에 환경단체의 국정농단 때문에 KTX가 지금 몇 년 늦게 떨어졌잖아요. 예. 지금 보십시오. 새만금 사업도 말입니다. 저 환경단체의 국정농단 때문에 네. 지금 새만금 사업이 거의 다 완공이 됐을 거예요. 지금쯤. 네. 근데 중간에 저 바람에 쉬는 바람에 지금 재앙이 지금 재앙 온다고 지금 난리 쳤는데 저 바람에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지금 완공이 안 됐잖아요. 지금. 진짜 재앙이다. 진짜 재앙이 지금 그게 재앙이다. 보여요. 이것도 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광우병이 발생 안 했으면 이런 거짓말이 안 먹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가 가져온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은 예. 이 책이 바로 이게 뭔가 하면은 환경단체의 예. 국정농단, 지난번에 소개했던 부구환경론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국정농단에 대한 환경단체가 얼마나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 국정농단을 했는지 말입니다. 예. 아마 이것도 어떤 법적으로 뭔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마 내가 보니까 국회에서 그
뭐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도 훨씬 더 지금 국민을 괴롭힌 게 아니 근데 언젠가는 이 거짓말로 선동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저는 대학 교수들이 정말 무책임하게 서울대학교 그 이 누구 교수 뭐 경제학 교수 이런 사람들 나서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 이 책입니다. 이 책 부국 환경론. 부국 환경론. 꼭 여러분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환경단체가 얼마나 나쁜 국정농단을 했는가를 다 적어가 냈지만은 이걸 고소를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겼잖아요. 제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었지 이 사람들이. 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것이 제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환경단체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새만금부터 해가지고 뭐 예. 인천공항도 사실은 저게 활주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줄였다고요. 네. 지금 활주로 느리고 또 지금 하나 더 지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지금 아마 국가적으로 손해를 따지면은 몇 조가 될 거예요. 네. 최순실은 국정농단이 아니죠.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말 한 마리죠. 말 한 마디. 예? 말 한 마리죠. 참 그거를 그래 뇌물이랍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환경 모르는 단체에 속지 마는 것이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좌익 환경론 또는 환경 펀더멘탈리즘 탈레반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단체들의 폐해가 이 소위 잘못된 좌익적 오류 중에 가장 본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본산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소위 좌익적 세계관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책 보시고 부국 환경론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박석순 교수님 때문에 저도 이 환경 무지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워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대강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 농약을 좀 줄이고 물론 저는 농약도 적당히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OECD 평균보다 몇 배나 될 정도고 심지어는 우리 비료. 예. 그 4대강 할 때 그때 보면 한강변에 둔치에서 그 농사짓 농약과 비료를 엄청나게 뿌리는 거 다 걷어냈잖아요. 그렇죠. 수질이 좋아졌고 뭐 조선일보도 났지만은 제 지금 미국 SCI 지금 학술지에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게 지금 인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다 밝혀졌는데 유일하게 환경 쪽에 그다음에 또 뭔가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데 논문도 제대로 못 써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논문도 못 써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저러고 있고 떠들고 있고 그 뒤에 또 그런 교수들의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아요. 저도 들리는 소문에 보면은 복잡한 이야기들 많죠. 논문 조작 이런 것도 있고 논문보다도 여러 가지 영역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지금 이 환경 분야에 그래도 아는 분들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알만한 사람들 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조사를 해가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지 국민들이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참 큰일입니다. 이게 환경 문제도 이런 거짓말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사진을 아주 멋지게 잘 실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환경부는 물 빼고 세종시는 물을 막고 이 사진이 참 이 돌무더기로 다시 막았어. 참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나라입니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